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유산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종류도 너무 많고 제품은 더 다양하죠. 어떻게 유산균 먹어야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의사혜연과 함께해요. 유산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프로바이오틱스죠.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장 속에는 원래 정상적으로도 세균이 살고 있어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 중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유산균인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속에 있는 유익균, 균주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섬유, 특히 프락토올리고당이 주성분인데 유익균을 잘 키워내기 위한 보급병이다, 먹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신상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번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아예 같이 포함시킨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균이 만들어내는 몸에 도움이 되는 대사산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예전에 유제품 선전 중에서 장까지 살아서 간다고 이렇게 캡슐 씌워놓은 모형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역으로 나왔던 CF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유산균을 먹게 되면 바로 장으로 가지 않잖아요. 위를 거치면서 위산 때문에 90% 정도는 사멸한다고 보고요. 또 소장 있는 쪽을 거치면서 담즙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남은 10% 중에서도 8% 이상이 죽어서 먹는 것에 겨우 1% 정도만 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다 죽을 건데 굳이 왜 비싼 돈 들여서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 내에 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균을 넣어주는 거니까 먹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유산균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유산균들의 균주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유산균은요, 구강 내에도 있고요, 우리 소장, 대장, 항문, 여성의 질, 이런 점막에는 거의 다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유산균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균주 종류 따라 구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그리고 소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대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요즘은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제 본인의 구취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이런 분들을 또 타겟으로 해서 구취도 없애고 구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산균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 명확한 타겟층을 정해놓고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똑똑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얘랑 나랑 맨날 똑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데 왜 얘는 날씬한데 나만 살찌지? 억울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내 장 속 세균의 문제인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장내의 세균 따위가 뭐라고 나의 체질을 결정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해균들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좀 더 빨리 흡수를 시키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해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되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지방을 더 많이 흡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역으로 유해균은 줄고 유익균이 늘어난다. 그러면 유익균들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 몸에서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게 해주고요, 대사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유해균이 많으면 살이 더 많이 찌고 내 몸에 유익균이 많으면 살이 덜 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살이 좀 빠질까요? 그럴 수 있죠. 유산균을 좀 꾸준히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먹어서 내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면 실제로도 살이 좀 덜 찌는 체질로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아, 또 유산균 하면 한국 사람이지, 이런 생각 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
그리고 뭐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메주, 그러니까 메주로 만든 된장이나 간장 이런 것들에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장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돼요.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팔팔팔 끓여서 먹으라고 하죠. 유산균도 똑같은 균이잖아요. 팔팔팔 끓여 먹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된장을 가지고도요, 그냥 퍼서 먹을 땐 괜찮지만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으면 유산균은 다 죽어요. 심지어 김치 같은 경우도요, 담근 지 얼마 안 된 건 발효가 안 됐으니까 유산균이 많지 않고요. 담근 지 너무 오래된 묵은지는 또 너무 오래돼서 유산균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사실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은 꼭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냐고 하면 사실 유산균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인들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봤을 때는 유산균을 드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야채도요, 거의 손바닥 크기로 한 2손바닥 정도 이상을 먹고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유산균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채소들을 챙겨 드시지 못한다. 대신 난 음주를 많이 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유산균을 챙겨서라도 장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단순히 그냥 배가 불편하다, 배변 습관이 불편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 컨디션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사람이요? 그럼 안 드셔도 되죠. 굳이 돈을 쓸 이유는 없죠.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들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은 내 장이 이미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속이 불편한데 유산균을 먹어도 불편해 라고 하면 맞는 유산균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죠. 쌤도 유산균 드시나요? 제가 유일하게 제 돈 주고 사 먹고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건강보조식품이 유산균이에요. 저는 이제 질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조금 장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같은 유산균을 먹진 않고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의사연! 유산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 먹어야 돼?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유산균이 가장 많이 사멸되는 때가 위산을 지나갈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 위산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위염이 있느냐, 위궤양이 있느냐, 어떤 위 상태이냐, 또는 내 생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비되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좀 무난하고 편안하게 가려면 식사를 하시기 전이 더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으로 하시되 만약에 이 공복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다른 약 먹듯이 식후 30분보다는 밥을 먹고 계신 중간이나 밥을 먹으신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꼭 피해야 되는 거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커피, 녹차 이런 뜨거운 물과 함께 드셨을 때는 유산균이 사멸할 가능성이 높죠. 미지근한 물에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유산균은 균이라고 했잖아요. 세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와 같이 드셨을 때는 유산균 역시도 같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 감염병이 있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면 유산균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요. 유산균과 항생제의 간격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간격은 띄고 드시는 게 좋아요. 유산균 효과 보려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산균의 효과 보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보통 유산균 한 번 먹은 다음에 나 오늘 화장실 잘 갔어 괜찮아 하고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유산균은 먹었다고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실 때에는 조금 예민하시거나 빠른 분들은 한 1, 2주면 가능한데 보통은 4주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고 나서도 끊어버리게 되면 언제든 내 식습관에 따라 다시 유해균들이 득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도 일일 권장량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개개인 따라 필요량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다 먹었는데 내가 설사를 한다거나 너무 이전에 오히려 없었던 대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신다면 임의로 반 정도로 줄여서 드셔도 되고요. 꾸준히 한 달 이상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양을 좀 늘려서 드셔도 역시 괜찮습니다. 의사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의사연 다음에 또 만나요.